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렸고 위증교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암컷 파문입니다. 암컷. 이런 비속어를 쓴 최강욱이 6일 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과 민주당에 대해서 소위 뼈를 때리자 거기에 대해서 최강욱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자체로 민주당은 총선을 망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강욱입니다. 최강욱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 만에 암컷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한 말을 오해를 했다. 오역을 했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최강욱이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었으면 원문을 봤어야지 그냥 몰아가는 기사에 기대어 떠들 일은 아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무시하려다. 이렇게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멍청이로 남을 것 같아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 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강욱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게 소위 과거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한 이야기, 그걸 지금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이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패러디해서 최강욱이 문제는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이죠. 이렇게 암컷이라고 하는 말, 이런 비속어를 썼다. 여성을 비하했다. 그 기사에 이어서 자신의 생각인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또 한 번 비틀어서 최강욱에게 되돌려 준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퇴출시켜야 하는데도 오히려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민주당의 본 모습이다. 이 멍청아 이렇게 되돌려 준 겁니다. 그러자 최강욱이 한동훈에게 또 이렇게 한동훈이 무식하다. 자신의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반박을 하면서 이 정무직인 장관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한동훈 장관이 잘못 해석했느냐? 최강욱이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다 패러디한 겁니다. 첫 출발은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걸 최강욱이 문제는 민주주의야 멍청아 라고 한 겁니다. 최강욱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암컷이라고 한 이 발언은 민주주의에서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미국 같으면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이야 바보야. 이걸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다. 국민 비하, 유권자 비하, 노년, 청년 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다. 라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최강욱은 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런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다라는 걸 클린턴 대통령의 말에 빗대서 이렇게 패러디한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걸 문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암컷이라고 하는 이런 여성 비하 발언까지 허용이 되느냐. 물론 최강욱이 이야기한 이 암컷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두 다 국민들은 알지만 정확하게 구체화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강욱이 암컷이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이런 여성 비하 발언, 이건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은 지금 암컷이라는 발언을 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자기 뼈를 때리니까 또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암컷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잘 되돌아보시면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실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다. 라는 말을 한동훈 장관이 가장 많이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5천만 국민의 목소리, 5천만 국민의 문법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적인 열기, 그 이유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모든 것을 지금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강욱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이 이야기하듯이 암컷, 이게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는 암컷은 여성 비하 발언이다. 이건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것이다. 어느 쪽이 옳으냐? 국민들이, 어느 국민이 지금 암컷이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겠습니까? 남영이나 개딸이 아니라면 이 부분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최강욱은 정무직 공무원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탄핵 사유다, 헌법 위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판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자신은 장관으로서 어느 한쪽에 여야,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이야기, 바른 지적을 하고자 한다. 자신이 장관으로서 법적인 문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무직 장관입니다. 어느 쪽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은 국민의 판단입니다. 그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자신이 잘못된 게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해달라. 그래야 토론이 되는 것 아니냐. 생산적인 토론을 할 것 아니냐. 라고 이미 엊그제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최강욱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암컷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입니까? 최강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개딸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 누가 지금 이 최강욱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최강욱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의 상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강욱이 침묵을 지키다가 사과도 하지 않고 다시 6일 만에 이 암컷 발언을 한 6일 만에 다시 정치권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래서 총선을 망쳤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강욱은 또 거짓말, 가짜뉴스를 계속하는 김의겸은 또 윤미향은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메시지, 자신들의 이야기, 억지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김의겸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게 될 테고 최강욱도 이렇게 자신의 암컷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윤미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자신이 책을 써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 또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이건 지금 최강욱의 암컷 발언, 이건 법정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암컷이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것도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래서 민주당이 총선을 망쳤다. 최강욱, 거기에 이어서 개딸, 또 이어서 김의겸, 윤미향 등 때문에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을 망치게 될 것이다. 망치고 있다. 최강욱이 다시 등장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런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욕설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 욕설이다 라고 지적하는 이것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선명하게 국민의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재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재명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해온 행태입니다. 이재명이.
국토부가 압박하지 않았느냐?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지 않았느냐? 그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이재명이 지금 법정에서 그 과장입니다. 당시에 성남시 전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무원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국토부의 요청을 전혀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문으로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공문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은 성남시장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다. 그 당시에 성남시장은 이재명 아니었느냐. 이재명 시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자신이 압박을 느꼈다면 국토부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었다라고 이재명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 백현동 이 용도 변경 이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국토부가 압박을 했다.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게 지금 재판에서 여러 번 이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전화를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 국토부 압박을 했지 않느냐, 강압이 있지 않았느냐. 공무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부는 압박하지 않았다. 압박할 내용도 아니었다. 압박한 사람은 이재명이었다. 이 용도 변경을 해준 사람은 시장이었고 그 시장인 이재명이 압박을 한 것이다. 시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 어제 법정에서 바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꼼짝을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부의 한 부처인 국토부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 백현동 용도 변경,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덮으려고 한 거짓말을 한 이 이재명의 태도, 또 고 김문기를 몰랐답니다. 대장동 사업의 실무 총책임을 지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서 선거판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이건 심각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 두 가지입니다.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선명하게 유죄가 될 것이고 이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선명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이 위정을 한 김진성이 검찰에서 최근에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전에도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러니까 검사 사칭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이 녹취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이재명은 검사 사칭한 일이 없다라는 쪽으로 진술을 해달라. 그렇게 위정교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최근에도 다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곧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 위정교사 부분도 확실해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드러난 셈입니다.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명이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위정교사를 한 김진성이 이재명의 요청이 있었다. 그 요청은 녹취록에 남아있고 그 녹취록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위정교사, 유죄 확정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는 확정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확정 판결이 나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1심 판결이 나든 나지 않든 이 두 가지 재판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의 확실한 비리 혐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대통령 선거는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명확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지금 민주당이 이런 최강욱이나 윤미향, 김의겸, 조국, 송영길 등을 안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지금 아주 기본적인 이 문제에 부닥친 겁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들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다음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안고 민주당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최강욱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까? 한동훈 장관이 말하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국민이 기준입니다. 국민들이 최강욱과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